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제조기업을 위한 ESG 추진 사례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ESG가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매일 수행하고 있는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개선 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개선들이 어떻게 기업의 ESG 성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 개선이 곧 ESG 성과라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으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오늘 강의를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할지,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생산, 품질, 안전, 그리고 ESG 담당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전략을 새로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현장 개선 활동들을 어떻게 ESG 성과나 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걸 ESG 용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노하우를 배우면 현업에서의 고민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모두 듣고 나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왜 품질과 환경, 안전 활동들이 ESG 관점에서 중요한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둘째, 현장의 개선 데이터를 어떻게 ESG 지표로 번역해서 성과로 기록하는지 그 방법을 익히게 되고요. 셋째, 다른 제조기업들은 이런 개선 활동을 어떻게 실제 평가와 수주로 연결했는지 그 성공 사례를 여러분 회사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보죠. 준비되셨나요? 오늘 강의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현장의 개선 활동이 왜 ESG의 기초 토대가 되는지 그 개념을 다루고 2부에서는 이렇게 다져진 개선 활동을 실제 ESG 성과와 등급, 나아가 수주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증명할지까지 제조 현장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그려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지금 제조기업들이 ESG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착한 기업이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CBAM이나 ESPR 같은 탄소 규제가 제품과 공급망 전체를 옥죄어 옵니다. 이제는 원청이나 글로벌 고객사가 직접 나서서 탄소 데이터와 안전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장 수출길이 막히거나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차트처럼 중소제조기업 중 대응 계획을 세운 곳은 7.1% 미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먼저 준비하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1부의 핵심인 현장 개선 활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ESG를 새로운 숙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량률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안전사고를 막는 일, 이건 이미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제조의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이미 데이터가 다 있고 개선하면 원가와 품질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바로 그 일들, 그게 ESG입니다. ESG를 별도의 추가 업무가 아니라 기존 개선 업무를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에서 기업의 ESG 성과를 만드는 사람으로 변신하시는 겁니다. 제조 현장의 개선은 크게 네 가지 영역입니다. 품질 관리인 ISO 9001, 환경 관리인 ISO 14001, 안전 관리인 ISO 45001, 그리고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는 ISO 50001이죠. 이 네 가지 경영 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이 표준들 안에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이 품질, 환경, 사회적 책임, 에너지 효율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영역들이 어떻게 ESG라는 큰 우산 아래 모이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품질 경영부터 볼까요? ISO 9001은 흔히 제품 분량만 줄이는 활동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량을 줄이면 버려지는 자재가 줄어 환경이 성과가 좋아지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니 사회 S 가치가 상승하며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과정 자체가 투명한 거버넌스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작업을 한번 줄일 때마다 원자재 폐기물을 줄인 양을 정량적으로 산출해보세요. 이게 바로 ESG 데이터입니다. 단순한 품질 개선이 어떻게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다음은 환경 개선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은 법규 준수를 넘어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롯데칠성 음료는 공정 혁신을 통해 연간 6,4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폐기물 매립 제로를 선언하고 검증까지 받았죠. 여러분도 당장 거창한 설비 투자가 어렵다면 볼트 하나, 너트 하나 단위에서 탄소 배출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정 혁신이 쌓여서 거대한 ESG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ISO 45001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 문제를 떠나서 재해율이나 사고 건수는 기업의 ESG 등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지표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아차 사고 사례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ESG의 S지표를 관리하는 핵심 활동이 되는 겁니다. 사고를 막는 것만큼 확실한 ESG 성과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몇 건의 위험이 선제적으로 발견되고 있나요? 네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ISO 5001 에너지 경영은 에너지를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HL만도의 사례처럼 FEMS, 즉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비 데이터를 확인하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하면 비용도 줄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우리 회사 공장의 계량기는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 데이터를 매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PDCA 사이클만 기억하세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개선하는 이 사이클은 4가지 경영 인증의 공통 분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지렛대로 활용하세요. 인증 비용이나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문서 체계까지 완벽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ISO 인증을 취득하면 그것 자체가 ESG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앞서 다룬 4가지 영역을 따로 관리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릇에 담아보세요.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산성도 좋아지고 탄소 배출 데이터도 자동으로 쌓입니다. 보고서를 쓰기 위해 엑셀을 뒤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그 자체로 ESG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장의 데이터가 곧 ESG 성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2부입니다. 왜 현장 개선을 ESG 언어로 번역해야 할까요? 열심히 개선을 해도 이걸 ESG 지표로 정리하지 않으면 평가기관은 그 노력을 전혀 모릅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일 좀 했다로 그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재해율 감소 같은 ESG 지표로 수치화해서 공시하면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성과가 됩니다. 담당자의 역할은 단순히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개선된 결과를 ESG 성과라는 언어로 예쁘게 포장해서 외부 기관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 표는 현장 개선 활동과 ESG 지표를 매칭하는 지도입니다. 환경 개선은 당연히 온실가스나 에너지 원단위로 연결되고 품질은 불량률이나 인증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안전관리는 재해율과 무죄의 일수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회사의 개선 활동들을 이 표에 대입해 보시겠어요? 어디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빈칸이 있다는 건 거기가 바로 우리가 향후 개선해서 ESG 성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성과를 만드는 4단계 공식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측정한 뒤 정량화하세요.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기준 연도를 정합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기록하고 검증받은 뒤 마지막으로 공시하거나 보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지난해 대비 목표를 5% 달성했다고 숫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왜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기업을 외부 평가기관은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한 ESG 담당자의 모습입니다. 성공 사례를 볼까요? 롯데 칠성음료는 공정 혁신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HL만도는 FEMS로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에너지 감축을 경영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이 대단한 기술을 쓴 게 아닙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경영 목표와 연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공장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에너지 낭비 요소는 무엇인가요? 거기서부터 숫자를 기록해보세요. 현대위아는 제품 단위로 탄소 배출을 관리하며 SBTi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품질이 곧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ISO 9001을 통해 안정적 품질을 유지하면 클레임이 줄고 이는 결국 자원 낭비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바로 이 과정을 보고 여러분과의 거래를 결정합니다. 결국 품질이 좋다는 평판이 ESG 성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의 지원 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 진단이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컨설팅부터 데이터 구축, ISO 인증까지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 돈 들여서 맨바닥부터 하지 마세요.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그 과정이 공신력 있는 ESG 증빙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것, 오늘 강의의 숙제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현장 개선, 데이터와 목표 설정, 공시,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는 이 파이프라인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따로 노는 5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조기업의 ESG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던 개선 활동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성실하게 기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ESG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ESG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을 성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장 개선이 곧 ESG입니다.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라는 4대 ISO 표준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겁니다. 둘째, 활동을 숫자로 바꾸고 목표를 세워 공시하는 것이 곧 실력입니다.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그게 곧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지렛대를 적극 활용하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개선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회사의 ESG 등급을 높이고 나아가 더 많은 수주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퇴근하시면서 공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첫째, 우리 회사의 개선 활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둘째, 그 활동들을 어떻게 ESG 지표로 번역할지 고민해 보세요. 셋째, 가장 자신 있는 성과 하나를 골라 숫자로 딱 정리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ESG 경영의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ESG 평가에서 자주 감점되는 의외의 항목들을 주제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